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매사에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고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점이라도 볼까? 점보다 더 용한 검사 있는 거 몰라? 무슨 검사? WPI 검사. 내 삶의 해답을 원할 때 비과학적인 점이나 서주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사 WPI에서 제대로 된 맞춤 해답을 찾아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들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 이메일 주소로 무료 상담 받고자 하시는 사연과 WPI 검사 결과를 바로 보내주셔도 무료 상담에 신청됩니다. 근데 이분 진짜 하소연이 계속 이어집니다.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저를 폄하하면서 따돌림을 주도하던 사수, 저에게 갖은 심부름과 어느 폭력으로 끈질기게 굴종을 요구하던 사내 정치하는 여자 선배, 내가 맡을 수 있는 일은 회사에서 잡무를 담당하는 일뿐이라는 눈빛을 보내는 동료, 여자의 적을 여자로 보는 여자 동료, 성차별을 당연시하는 상사가 떠올라 퇴사 후에도 회사 내에서 느꼈던 괴로움이 쉽사리 가시진 않았습니다. 되돌아보면 저는 항상 지금 원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주위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상업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대다수 과목에 흥미가 생기지 않았지만 미래를 위해 참는다고 생각하고 공부했습니다. 이분은 또 인문대를 놓은 게 아니라 이 상업계 고등학교를 넣은 다음에 대학을 가가지고 또 공부를 하고 회사에 취직을 하는, 보통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죠. 가정환경은 조금 어려우나 본인의 능력으로 본인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는 자신을 개발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있으신 분이라는 걸 뭐로 우리는 알 수 있느냐 하면, 고등학교 시절에 상업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대다수 과목에 흥미가 생기지 않았지만 미래를 위해 참는다는 생각하고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과목들이 너무 싫어서 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을 때 경영학과나 컴퓨터공학과가 아니라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해서 교직이수를 하였습니다. 참 이분이 사실 집안 형편을 생각해서 상계 고등학교를 간 게 아니라 사실 공부가 하기 싫어가지고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계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과목들 너무 실용적이고 너무 돈만 버는 게 싫어가지고 대학교를 또 그래도 공부는 좀 웬만큼 하고 할 수 있었나 보죠. 대학교를 갈 때는 뭐 남들이 다 이야기하는 경영학과나 컴퓨터공학과가 아니라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해서 뭔가 인문학적인 소양을 쌓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면 어떨까 해서 교직이수를 했다고 하네요.
전공 공부는 재밌었지만 교직을 이수하면서 제가 교사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 국어 교육과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 중고등학교로 돌아간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제가 공부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생 실습을 하면서 학생들 생활 지도도 해야 하는데 이도 저랑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고등학교로 돌아가기 싫어지면서 취업한다고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했습니다. 그렇다고 교직 이수를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교직 이수는 계속하고 또 이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교사는 하기 싫으니까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을 하면 뭐 그냥 회사에 취직할 수도 있고, 그리고 회사 취직하다가 뭐 잘 안 되면 그러면 뭐 이 교사가 되든가, 뭐 저 안 되면 뭐 학원 강사라도 교사 자격증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요것저것 가능성을 다 생각하면서 투자는 한 바구니에 모으기보다는 분산 투자가 필요합니다. 인생에서 이 본인의 에너지와 시간을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요, 분산되어 가지고 분신사바 상태가 되든지 아니면 연기처럼 분사되는 연기처럼 날아가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정권 투자한다는 사람들이 하는 선전이지, 그거를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이게 왕창 다 깨지는데 뭐 여러 바구니에 닿으면 뭐 하나는 깨지더라도 다른 거는 남아있습니다. 좀 경영학 배우면 이제 이런 분산 투자 뭐 이런 거 위험을 해치해야 된다, 이런 하나만한 소리 많이 하잖아요. 또 그걸 또 배웠으니까 본인 인생에다가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자연어 처리라는 공학 분야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Natural Language Processing. 그렇죠. 요즘에 AI, 시리, 뭐 이럴 때 이거 얼마나 잘 나가는 건데. 얼마 전에 저 신문을 보니까 어느 대학에 AI 심리학과라는 이름의 학과명이 생겨가지고 학생들을 모집한다고 놓은 걸 보고, 와, 진짜 대한민국 사람들, 대학이 사기치는 게 이제 어떻게 학과 이름을 AI 심리학과라고 붙일 수 있나. 보통 심리학과 공부를 할 때 그런 이야기 말해요. 심리학은 학부 수준에서 배운 거로 가지고는 이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고, 석사, 박사가 끝나더라도 정작 사람들의 마음을 파악하는 거, 또 어떤 전문적인 부분에서 활용을 하기에는 부족함을 느끼는 분야가 심리학인데, 학부에서 심리학과 나왔다고 해서 그러면 심리학자로 활동할 수 있는가, 심리상담가로 활동할 수 있는가, 또는 심리학 전공자로서 뭔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그럴 가능성 전혀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심리학과뿐만 아니라 경제학과를 나오면 경제 현상에 대해서 빠삭하게 잘 알아요. 경영학과를 나오면 뭐 회사 경영을 하는 데 있어 본인이 통찰을 가져요. 전혀 아니거든요. 관련된 기초 상식을 조금 접했다 정도지, 교양 수준을 조금 상대적으로 접했다는 거지, 전문가가 되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전문가는 본인이 어떤 영역에서 최소한 10년 이상 그 영역에서 나름대로 경험을 쌓고 자기 스스로 그거를 잘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본인한테 제공받는 서비스에 너무너무 감동을 하는 수준이 됐을 때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지, 뭐 대학에서 무슨 전공을 하고 뭐 자격증을 따고 석사 박사 학위를 가지고 그러면 전문가라고 믿는 거는, 그거는 학벌사회 또는 자격증이나 학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폼을 잡는 사회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기술 분야이니 회사 내 성과 평가가 명확할 것이라는 착각과 국어학과에서 연결해서 일할 수도 있어 좋겠다는 생각에 국비 지원으로 IT 교육을 속성으로 받았습니다. 회사에 입사해서 그 다음에 코딩, 통계학을 공부했으나 결과를 내진 못하고 퇴사했습니다. 현재 제 상태는 자신을 온전히 책임지고 살고 싶다는 의지는 있지만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방향이 없다 보니 생각만 많고 추진력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대면 상담에서 제가 소규모 창업을 하여 일하는 시간, 일하는 장소, 일의 종류, 얼마나 벌 것인지 자신이 선택한 유튜브가 부럽다고 말씀드리면서 유학, 창업, 프리랜서 번역가 등 다양한 선택지를 고민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주신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저하고 한 마지막 상담에서 이 내담자는, 저는요, 이 유튜브가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제가 소규모로 유튜브 창업을 해가지고 제가 일하는 시간이나 장소 또 일하는 종류 또 얼마 벌 건지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잖아요. 유튜브는. 이 구독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10만을 너무 빨리 돌파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천천히 일을 해가지고 이 돌파하는 속도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내가, 이번 주는 조금 한 주 쉬어도 되겠다. 이러면 한 주 쉴 수도 있고, 그렇게 제가 유튜브 창업을 하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황 박사님 얼굴을 봤는데, 황 박사님 얼굴이 좀 별로 표정이 밝지 않은 것 같아서, 그거를 돌려서 제가 유학을 가는 게 맞을까요? 창업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제가 국문학과도 나오고 영어도 웬만큼 남들보다 잘하니까 프리랜서 번역가를 하는 이 중에서 어느 게 제게 맞는 건지 알려주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황 박사가 뭐라고 그랬겠죠. 그래서 그걸 차마 여기서 밝힐 수는 없고 그 말씀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냐? 회사를 4년 가까이 다녔으나 그 회사에 다닌 시간은 지금의 나와 관련이 없다고 보고 그러면서도 회사에 다녔으니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분 상담할 때 그래 회사를 얼마나 다녔어요? 네, 처음 인턴하는 거 1년 하고 그 다음에 정규직 3년 하고 4년을 다녔어요. 무슨 일을 했는데, 이런 걸 했는데. 그래요? 그러면 본인이 그거를 하면서 뭘 배웠는데? 그냥 기획하고 보고서 쓰는 걸 배웠죠. 그래요? 그럼 그 본인이 기획하고 보고서 쓴 게 회사에 어떤 도움이 됐나? 회사에 프로젝트 하는데 도움이 됐겠죠. 본인이 기획하고 프로젝트 한 게 회사에 얼마의 매출로 연결이 됐나? 아니 박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런 회사에 일하는 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팀이 하는 거고 우리 팀이 회사에 기여한 거는 우리 팀의 업무 평가가 되긴 하지만 그거를 또 저 개인으로 n분의 1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른다는 거네. 그렇죠. 그리고 저가 한 거는 눈에 잘 안 띄고 또 저가 잘한 거는 팀장이 다 가로채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 4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제가 딱 이게 제가 4년 동안 전문적으로 배운 거다. 대학교 다닐 때처럼 저 무슨 전공했어요. 국문학과 전공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없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비즈니스를 하시겠다고요? 회사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회사 경험이 뭔지 모른다는데 아니 회사가 비즈니스 하는 거니까 그래도 뭔지는 모르지만 제가 비즈니스 하는 건 맞잖아요. 그리고 유학을 생각하는 거는 내가 뭔가 공부를 더 해서 배우기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 때문이라고 이해했습니다.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프리랜서로 번역한다는 것도 역설이며 번역을 인생에서 주된 업으로 삼을 생각이 없는데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일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박사님이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회사가 아닌 저 나름대로 자유롭게 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프리랜서 번역 일을 한대요. 프리랜서 번역 일은 내가 좋아서 하고 또 내가 잘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프리랜서 번역 일을 안 해본 분이 하는 이야기거든. 프리랜서 번역 일을 하시는 분은
대한민국에서 진짜 5손가락에 있는 분을 제외하고는 엄청난 갑질에 시달리는, 심지어는 이 저렴한 노동에 임금 착취 현상까지 일어난다라는 거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이쯤 이야기하니까 저가 지금 상담을 해준 건지, 이 채석장에서 돌 깨듯이 거의 바위를 가루로 만드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상담을 받고도 이 사연을 또 보내왔지 않겠습니까? 박사님은 저에게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내 이야기로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데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는 황당한 상황에 지금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회사에서 한 일을 물어봐 주셨습니다. 저는 주위의 인정이 중요하고 주어진 일을 따라가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가 될 수 없는 저의 모습을 원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될 수 없는 모습을 희망한다면 제 삶 자체에 대해 만족할 수 없으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문제죠. 될 수 없는 모습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에휴, 내가 살 이유가 없다. 세상 그만 살자. 이러면서 그럼 이 세상을 하직해야 되나요? 사실은 많은 젊은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통계에 나오잖아요.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 자살. 암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죽는다고 하는 그 젊은이들은 본인이 될 수 없는 모습을 희망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될 수 없는 모습을 희망하면서 살다가 현실의 자기 삶이 될 수 없는 모습과 결코 부응하거나 연결될 수 없다는 생각에 차라리 그러면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희한한 짓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의 심리라는 거죠. 앞으로 자신을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 생각해 보라고 하셨는데 대학생 전공 수업 때 읽었던 글이 떠올랐습니다. 한 가지 측면에서만 상황을 보는 사람을 풍자하는 글이었는데 그 글을 읽은 후로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렇죠. 우물을 팔더라도 다양한 곳에 이 땅을 삽질을 하다 보면 언젠가 내가 깊은 우물을 팔 수 있을 거겠죠. 그죠? 네.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 이게 참 들으면 멋있는 말인 것 같은데 이 말이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상상을 안 해봤다는 거거든. 다양한 관점을 가진다라는 것 자체를 마치 그냥 내가 이렇게 보다가 뒤로 돌아보다가 이러는 거를 다양한 관점이라고 착각하는 상황에서 열심히 삽질을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런 생각이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삶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삶의 본질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이야기했죠. 자기 삶의 본질은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자기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 그거를 스스로 자기가 보는 것에 대해서 보이는 것을 있는 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이제 본인은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분 WPI 현실 프로파일을 보면 로맨 매뉴얼이거든요. 로맨 매뉴얼은 답정너와 같은 마음으로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정답은 아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정답만, 너는 내가 뭘 물으면 정답만 이야기해. 그리고 내 정답이 옳다 그러다고만 알려주세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분의 경우에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먼저 이분하고 직접 라이브 상담을 하기 전에 이분의 진로에 대해서 상담 사연으로만 이런 마음을 읽어주게 된다면 이분 라이브 상담 저하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무서워서 중간에 도망갈 거예요?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 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숍.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